연평도에서 동쪽으로 20여 킬로미터, 그곳에 서해 5도의 끝섬 우도가 있습니다. 모퉁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작고 외진 섬이죠. 썰물이 되면 북녘땅과 모래톱으로 이어지는 접경지대. 우리는 갈 수 없는 이 외딴 섬에 그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서해 최전선을 지키는 수호자들. 그들을 찾아 군인들의 섬 우도로 갑니다. 우도의 겨울은 길고도 매섭습니다. 성남 파도와 살을 내는 칼바람에 한파가 기승을 부리지만 그 어떤 악천후도 그들의 임무를 막을 순 없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분상검사 실시한다. 비상특보, 강풍 예비특보, 물때 5분 39분에서 11시 40분으로 가는 낙조류. 공원 교통해봐. 우도 해병대. 해안경비 정밀 탐색 작전을 앞두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군장 검사가 한창입니다. 우도 일대 철책을 점검하면서 수제 전상의 부유물을 감축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이 잘 있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우도 대원들에게 철책 점검과 해안 정찰은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북방 한계선 NLL까지의 거리는 불과 6km. 적의 도발과 침투를 막기 위해 섬 둘레에는 철책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대원들은 철책선 순찰로를 따라 돌며 각종 시설물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초소마다 이상은 없는지 살피며 통신망 점검에 나섭니다. 여기 인도되어 있네. 718 통신원 점검. 철책 점검은 필수. 철책 주변을 정밀 감시하고 훼손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기상이 악화되었을 시 철조망이 조금씩 들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안 정밀 탐색 작전관에 확인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투입 이후에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통신망이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투입 복귀하고 다시 통신망 점검을 통해서 통신에 이상이 없는지를 매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우도 앞바다에선 북한이 지척입니다. 감시 초소의 경계 근무 역시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죠. 항상 여기는 평화롭기도 하지만 또 8.5km에 북한이 있다는 생각하에 항상 이제 실상황을 대비하면서 항상 초소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기 물이 빠지면 걸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네, 가능합니다. 그 물이 빠지면 이게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나와서. 우도와 가장 가까운 북한의 섬 한박도. 썰물 때는 두 섬이 갯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도는 북한과 인접한 접경 지역인데요. 서해 방어의 최일선에 위치한 전략적 유충지이기도 합니다. 1952년도에 해병 한개 소대급이 먼저 상륙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저희 우도 경비대로 창설이 된 것은 저희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11년도에 저희가 우도 경비대로 부대가 승격하면서 지금까지 저희는 부대에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정학적 특징을 보면
서북도시를 지키는 주 길목이기도 하고 이 지역에서 적지형을 바라볼 수 있는 장비들을 정확하게 운용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의 어떤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저희들이 여기서 주둔해서 경계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적하던 선착장이 북적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찾아오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연평도와 우도를 오가며 보급품과 장병들을 실어 나르는 수송선입니다. 민간인도 살지 않고 오가는 여객선도 그 흔한 편의점도 없는 섬 우도. 수송선은 우도 대원들과 바깥 세상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반가운 얼굴들까지 함께 왔다네요. 바로 신병들입니다. 그 시각 우도 경비대 생활관도 덩달아 분주해졌습니다. 희웅이, 우성이, 글록이 올 거잖아. 여기 희웅이, 여기 우성이, 여기 글록이 이 자리잖아, 맞지? 각자 인원들 이름 물어보고 너 자리 여기다. 여기 올 짐 맡으면 되고 짐 정리는 옆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짐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알겠지? 알겠습니다. 신병들 오늘 왔는데 신병들 자리 배치 도와주고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채 군인들만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우도 해병들에겐 새 식구가 더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선 전입 신고부터 해야겠죠? 군대장께 대하여 동래 필승! 필승! 바로 여러분들 차차 알아가겠지만 우도 경비대라는 곳이 북을 바로 앞에 두고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하는 곳이요. 지금의 긴장감이 전투에서 긴장감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병영 생활을 할 때 평상시에는 좀 굉장히 풀린 모습으로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지내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 다 도와주고 조치를 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알겠지? 예서 필승! 필승! 환영한다. 전입 신고를 무사히 마친 신병들은 앞으로 전우들과 함께 지내게 될 생활반을 배정받았습니다. 종회, 이평호, 김종회 얘네가 1서대 1생에 오는 집에서 대할게. 알겠습니다. 네, 일단 내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신병의 짐부터 풀어주는 선임들. 아직은 모든 게 낯선 신병들을 위해 모두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십니다. 우리 형만 안 떠볼 거 없지. 이제 왔습니다. 신병 들어오면은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선 처음 오면은 이게 분위기가 아무래도 신병 입장에서는 많이 얼어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많이 풀어주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형성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신병들의 옷이며 신발에 선임들이 직접 신병의 이름을 적어주는데요. 이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우도 경비대 생활관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안 하고 다 해주세요. 이제 보통 신병 들어오면은 기명하는 법 모르거나 뭐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맞선임이기 때문에 생활관 맞선임이기 때문에 제가 챙겨주는 그런 식으로 제 기명해주고 생활적인 부분에서 좀 모르는 거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오셨을 때 또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 또한 오셨을 때 저희 바로 맞선임분이 기명해주셨고 다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선임들의 세심한 배려에 신병도 이제 좀 긴장이 풀리는 것 같네요. 저희 할아버지가 여기 해병대 22기에 근무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입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처음 보는 선임도 계시고 그래서 약간 좀 서먹하긴 하지만 앞으로 저가 열심히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도 해병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신병들과의 첫 인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자, 지금 메인 좌측부터 1286개 인원부터 개인 자기소개 실시할 거야. 그래서 큰 박수로 현대 환영해줘. 키는 175고 몸무게 82kg, 혈액형은 AB형입니다. 필승! 저는 86기 유명 이평호입니다. 가족은 엄마, 아빠, 누나 있습니다. 나이는 20살이고 키는 191입니다. 몸무게는 82이고 꿈은 모델입니다. 필상! 여자친구도 헤어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헬스 이정종. 야, 기합이 신병답게 패기가 넘치네요. 이제 신병들 진짜 이제 처음 왔으니까 잘 도와주고 잘 알려줘야 돼. 알겠지? 알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자. 갑자기 대원들이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기습적인 적의 침투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즉각 대응하는 상황 조치 훈련이 실시된 겁니다. 보고! 신공사조 확인! 적은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고도의 전투 준비 태세와 긴장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모든 훈련 역시 실전처럼 진행되는데요. 네! 네! 차우추적 19시 13분부 바위각 305도 속도 320노트 차우추적 대기. 이처럼 우도 해병대는 다양한 상황 조치 훈련을 통해 대원들의 조건 반사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도의 긴 겨울밤이 지나갑니다. 우도의 하늘을 철통 경계하고 있는 발칸포 진지. 이른 아침부터 대원들이 집결을 했습니다. 이렇겠습니다. 다양한 공중 위협으로부터 우도를 수호하기 위해선 간밤의 훈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상황 즉각 대응을 위한 예방 점검인데요. 발칸포의 성능을 점검하고 탄약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납발 실셈 작업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500발 이상무. 다시 탄약 공급 통계 적재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알겠습니다. 탄약 납발 시스템은 주 1회 실시하고 납발 시스템의 목적은 탄의 개수, 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납발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섬 우도에는 특별한 대원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6살 된 군견 도강입니다. 우도에 배치된 지 6년 차라고 하니 이곳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터줏대감이자 우도를 가장 잘 아는 해병대원이죠. 아무래도 이 개들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후각과 청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맡지 못하는 냄새나 듣지 못하는 소리를 이 친구들이 대신해서 들어주고 뛰어난 능력을 통해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이 친구들도 하나의 생명이다 보니까 여기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데 군견이 다치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면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정찰 활동은 물론 해안 정밀 탐색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내는 수호견이 있어 참으로 든든합니다. 외딴섬 우도에서도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리적 여건상 면회나 외출이 제한적이라 휴대전화를 통해 외부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특히 신병들의 경우 가족과의 영상통화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희용이 행정관입니다. 희용이 바꿔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화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잘 지내지? 예, 잘 지냅니다. 개인화기 절대 사령관이 와도 절대 주는 거 아니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나타나면 무조건 간첩이라고 항상 알아야 되는 거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죠. 누구 아들인데요. 그럼 다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면은 아이고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바빠도 그래. 아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러지 않았어? 맞습니다. 그래요. 노이용 해병 열심히 하시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님, 혹시라도 희용이한테 희용이가 아프거나 무슨 일 있을 때 저희가 항상 연락을 드릴 겁니다. 제 아버님 번호를 지금 저장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도 제 번호 저장해 주셔서 필요하신 거나 있으면은 바로 연락 주시면은 바로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도하겠습니다.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영상으로나마 안부를 확인했으니 이제 부모님도 걱정을 덜 하시겠네요. 그래도 기분 행복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많이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걱정에 보답하도록 항상 하시는 말씀 잘 새겨 듣고 군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인원들이 여기 우도라는 섬에 잘 도착했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실 부대 안에서 이렇게 카메라는 이게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좀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가정에서도 좀 이렇게 안정이 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영상 통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도는 워낙 고립된 곳이라 외로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빈자리를 대원들은 끈끈한 전우회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픈 데는 없어? 예, 없습니다. 우성이랑 근력이 다 없어? 없습니다. 나중에 아픈 거나 좀 어려운 것들 있으면은 소대장이나 여기 생활반장한테 물어보면 되고, 지금 온 지 하루 됐는데 지내보니까 어때? 생각보다 선임분들도 잘 챙겨주시고 응. 잘 챙겨줘? 예, 잘 챙겨주시고 응. 시설도 생각보다 좋아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록이는? 그래도 선임분과 간부님이 너무 착하셔서 음. 생활하기 편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예, 고맙습니다. 매달 오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중대 그리고 소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소대원들도 같이 도와주면서 중대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끔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춥고 긴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도니까 조심하게 기동하고 조심히 기동하겠습니다. 진입 보고 누르겠습니다. 성병 신준도 이면 기동차 일찍 근무 진입하겠습니다. 필성! 부장님 감사합니다. 야간 기동 순찰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매섭고 밤이 되면서 기온마저 뚝 떨어졌지만 주어진 임무는 멈출 수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섬 둘레에 촘촘하게 세워진 철책을 돌며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통신망 점검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소에 도착한 대원들. 서둘러 통신망 점검과 함께 경계 근무에 돌입합니다. 필승 일병 추성우입니다. 잘 근무지 완료했습니다. 필승.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 중대한테 저희가 초소에 진입을 했다고 교진을 보는 중입니다. 야간 감시 관측이 가능한 장비로 전방의 이상 유무를 살핍니다.
이제 여기에 앞에가 이제 북쪽이어가지고 보면 이제 여기에 특이사항이 있나 없나. 이 야간에는 이제 맨눈으로 보면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뭐 이제 야시 장비로 훅은 성근 이렇게 두 대를 휴대해가지고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늘한 긴장감과 함께 사르르는 추위가 몰아치지만 대원들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이왕 온 거 더 열심히, 저희가 있기에 해병대가 있다, 이런 멋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필수형 일병 신성빈입니다. 기동수차에 근무 철수해야 되겠습니까? 철수하겠습니다. 필승. 아마 기동하실 때는 그럼 이게 좀 많이 어두워가지고 아마 이 영상 찍고 하기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길이 험하다 보니까 험한 길은 그냥 걸어갈게요. 이제 다음 처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우도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바위섬입니다. 급경사의 길이 험해 주변에도 기동 순찰을 돌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 길을 어둠을 헤치며 나아가야 하니 야간 산악 행군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법. 얼마 지나지 않아 무사히 다음 초소에 도착한 대원들은 곧바로 감시 관측을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방위안이라는 건데 저희가 미상 부유물이나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이것을 보고 방위각을 따가지고 저희가 밑에에서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빈틈없는 임무 수행이 가능한 건 서북도서 수호라는 우도 해병대의 사명감 때문일 겁니다. 오늘은 몇 시? 뭐 12시 넘어자요? 오늘은 이제 저희는 이제 한 06시쯤에 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예, 맞습니다. 그 전까지 여기서 내려가 상황 근무세요? 이제 군무 철수하고 몇 시간, 이제 1시간 정도 휴식 취하고 또 군무 소고. 여기 또 와요? 네, 맞아요. 우도에선 이게 일상이라네요. 살면서도 여기 우도라는 섬을 이제 들어올 일이 없다 보니까 어찌 보면 민간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엔 힘들 게 당연히 뻔히 알지만 들어오고 나서 생각해 보니 적응도 되고 약간 여기 공간이 전역하고 나서도 좀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우도여서 힘들었지만 그런 우도여서 더 특별했을 겁니다. 제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잘 지키고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누워서 잘 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평화로운 조국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바친 우도의 해병대원들. 그들이 있기에 2023년 새해에도 우도의 철책선은 잠들지 않습니다. 조용하던 우도가 또 한 번 북적입니다. 일찍부터 나와 선착장을 지킨 우도 해병대원들. 며칠 만에 온 수송선이 반갑긴 하지만 오늘은 아쉬움이 더 큰 날입니다. 지난 8개월간 함께 동거동락했던 전우가 우도를 떠난다고 하네요. 연평도에서 한 6개월 하고 우도 한번 오고, 그래서 우도 8개월 하고 다시 대연평 가는 겁니다. 우도 이렇게 생활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많이 열악하긴 해도 그래도 좋은 추억은 있었던 곳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추억? 제 후임들이랑 먼저 갔던 선임 해병들이랑 그런 군생활들이 좀 많이 재밌었습니다. 사건 사고 없이 몸 안전하게, 그리고 남은
후임들이랑 좋은 추억 남기고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병들을 환영했던 선착장이 환송의 장이 되었습니다. 정들었던 만큼 아쉬움도 크지만 전우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대원들은 다시 일상을 살아낼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떠나고 또 누군가는 우도에 남았습니다. 절해 고도의 외딴 섬이지만 지켜야 할 평화가 있고 그 평화를 사수하는 수호자들이 있어 우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미처 몰랐던 최전방을 지켜낸 숨은 영웅들. 서해 5도의 동쪽 끝, 그곳 우도에는 해병대가 있습니다.